네, 안녕하세요. 건축하는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 이번에 제작하는 영상에서는 신탁 등기된 물건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연일 신탁 등기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 사기 뉴스를 접했는데 공인중개사 설명을 안 해줬다, 깨끗한 물건이다, 혹은 신탁 계약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피해를 줄여보고자 제작해봤습니다. 우선 M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 잠시 보시죠. 전세난 속에 부동산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이 없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모집해 보증금을 가로챘는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이 없는 20, 30대가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20대 후반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인 9월 자신이 불법으로 이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는 안내문과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우선 수입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세입자들은 여기에 불법 증거를 하고 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A씨 외에도 이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던 15세대가 같은 통보를 받았는데 모두 20, 30대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도 저한테 안심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겠거니 했는데 저같이 사회초년생이나 잘 법적으로도 솔직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시피 쉽게 당할 수 있는. 경찰에 붙잡힌 건물주 C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출을 받기 위해 오피스텔 소유권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로 넘어간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사가 C씨 측과 짜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알선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C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입자 15명의 전세 보증금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신탁 등기한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 외에 신탁 원본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경찰은 최근 전세난으로 전세를 구하기 힘든 가운데 부동산 매입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신탁 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수탁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 개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 등기를 하는 이유는 재산권을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해당 등기에 기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 등기를 하는 것이며, 등기를 마친 신탁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담보 신탁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신탁 방법이며, 부동산 신탁 등기 계약 후 수익권 증서를 위탁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형태입니다. 위탁자가 신탁 계약을 할 때 장점은 개인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대출받을 수 있고 금리도 저렴하여 이용하는 방법인데,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행의 대출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신탁이라는 개념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거 아닌 내거 같은 부동산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주변 친구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은 현관에서 화장실까지는 내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다 라고들 많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계약을 맺은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 즉 위탁자의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계약을 한다 해도 효력이 없고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위탁자가 빌린 원금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자금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신탁 부동산 공매 절차를 들어가고, 부동산이 팔려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대항권이 없기 때문인데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당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일부 근저당권이 설정된 등기부를 우선 보시죠. 건축물이 준공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란 걸 하게 되고, 건축물 준공 당시 신탁회사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접수하고, 분양을 하면서 각구 2번의 등기 목적, 소유권은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보면 소유자의 인적사항, 거래 금액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각구 2번이 최종 내용인지라 최종 소유자가 경기도의 아무개님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을구 1번에 보면 매매를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 최고액은 얼마, 채무자는 경기도 아무개님, 근저당권은 어디 은행, 가장 복잡하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의 등기입니다. 근저당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건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탁 등기된 내용을 다시 보면 각구 1번에서 6번까지 소유자 사항이 변경되어 있는데 각구 5번에 매매를 하면서 소유자 아무개로 되어 있지만 다시 각구 6번에 소유권 이전으로 신탁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신탁담보 계약을 한 상황인 건데 수분양자도 신탁이 뭔지도 모르고 대출 계약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분양사에서 해당 물건을 많이 팔려고 자본금이 적게 들고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은데 수분양자는 신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각구 6번의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2021년 12월 24일에 신탁, 수탁자는 땡땡 신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신탁 원부 제2021년 다시 땡땡땡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을구에는 근저당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해당 매물이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안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내용을 보면 피담보 채권 금액이 나와 있죠. 이걸 잘 모르는 중개사님들은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물건이라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실수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이런 신축 공사를 통해 분양 혹은 선임대 계약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상가나 오피스텔은 건축물을 분양받게 되면 잔금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럴 때 주의사항은 어떠한 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느냐입니다. 신탁 계약의 조항 중 임대차 관련 내용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에 특약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특약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3조 임대차 등 1항 위탁자는 수탁자 및 1순위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임대차 행위를 할 수 없다. 3항 위탁자가 수탁자 및 1순위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신탁 부동산을 임대차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임대 보증금 전액을 우선 수익자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위탁자 및 우선 수익자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탁자 및 1순위 우선 수익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수탁자를 면책하기로 한다. 이처럼 위탁자가 임대차 행위를 할 경우 수탁자 및 1순위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를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의 수취 용도도 기재가 되어 있는 바 보증금이 우선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우선 수익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사용하면 되지만 신탁회사마다 신탁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신탁 원부를 보면서 대금 수치 부분을 확인하고 그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신탁 등기 계약은 지금까지 경험상 주로 신축 상업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신탁 등기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탁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갑 위탁자 명의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임대료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임차인이 받아야 될 서류가 바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 및 날인을 한 신탁회사 임대차 동의서입니다. 오피스텔을 1년 임대하면서 보증금 500에 월 50이라고 치고 임대차 동의서를 안 받고 경매가 실행되면 월세를 안 내고 사용기간까지 버티다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세나 덩치가 큰 상가같이 보증금이 들어가는 경우엔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고 영업을 하게 될 건데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가 없으면 명도 소송도 걸리고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 허가 신고 등록업종 같은 경우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가 없으면 증이 발부가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탁회사 임대차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수익자의 피담보 채권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된다 해도 을구에 있는 1순위 근저당권처럼 우선 수익자의 금액이 먼저 회수되고 임차인은 우선 수익자의 피담보 채권 금액을 변제된 잔금에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받게 됩니다. 물론 공사 중인 단계라면 등기가 없기 때문에 시행사, 추후 위탁자와 계약을 맺고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체결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탁원부에 등재시키면 되겠지만
준공된 건물에서는 보존 등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닐 때, 혹은 공인중개사가 잘 모를 때, 그리고 직접 분양사 혹은 시행사가 계약을 할 때 위에 설명드린 신탁등기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양사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혹은 알면서도 서류 처리 과정이 귀찮아서 모른 척 하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분양사에서는 저한테 너무 일을 FM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다른 중개사님들은 그냥 스무스하게 넘긴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하지만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중개 계약을 체결시키는 게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더 하면서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